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네요. 그동안 모멘텀이 없었죠. 그래서 이 장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지만 이 장이 이제 드디어 수급 모멘텀이 나온 거죠. 2000포인트에서 계속 10년간 박스권에서 장난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와가면서 새로운 촉발의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동안 시장이 모멘텀이 없이 비추세장이니까 이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던 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먹고 살 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 실리콘밸리 뱅크 SUV라는 SBV 덕분에 이제 그걸 희생양을 삼아서 시장이 드디어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원천적인 건 아니고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금리 인상 논쟁, 즉 인플레이션이 이미 이제 CPI 지수로는 잡혔는데 고용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느냐, 지금 금리를 참 속도 조절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파이팅! 드디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SV 뱅크, 즉 SBV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냥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말하겠습니다. 실버게이트로 촉발됐던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선언, 이거가 만약에 없었다면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이 박스권 장세가 솔직히 언제까지 유지될지 약간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간 좀 난감한 상태에 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단 원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기 잠시만요. 요거 USB 좀 이거 다른 데도 한번 좀 꽂아 주실래요? 이- 오늘 강의 자료 갖고 온 거가 저장이 안 돼 있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강의 자료를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예. 예, 이제 파일이 커서 인식을 못 하는 건지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보고. 예, 예, 이제 인식됐네.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똑같은 컴퓨터 내지만 포트에 어디에 있다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밤에 야간 수업을 했어요. 한샘의 야간 수업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시초가에 주식시장이 다 대폭락이 나왔다고 야간 수업을 했는데 동접이 5천 명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4,900 몇 명이 들어오셨는데 마지막 그 타이밍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왜 방송을 해봤자 내일장 아침에 시가 대폭락일 건데 누가 방송을 하냐는 거죠. 밤 10시에 저 같은 경우 매일 이제 일요일 날 밤 10시에 하니까 뭐 책임감에 해서는 건 아닙니다. 즐겁게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보니까 아무도 방송을 안 해.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이 선언했잖아요. 금요일 날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에 국내 종합주가 지수 및 아시아 증시가 대폭락이 나올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장중에 급등급락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초가의 대폭락은 아니에요. 미국이 말해줬잖아. 종합주가 지수가 한국이 플러스 날 거라고.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식시장을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드디어 골맞던 게 이제 터지는 겁니다. 네. 골맞던 게 터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시커냈어, 둘이. 그런데 이제 울음이 드디어 터진 거예요. 당신이 이래서 내가 그런 거잖아. 난 미안해. 당신 그러지도 모르고, 둘이 지금 냉전 시대에 있었어요. 시장이 올라갈 거다. 시장이 떨어질 거다. 남자, 여자. 근데 둘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계속 보니까 박스권 장세에서 금리 인상파, 금리 동결파, 금리 인상파, 금리 동결파.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 거죠. 몇 개월 동안, 지난 1년. 그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그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눈물바다가 터진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드디어 눈물바다가 터진 거예요. 자, 드디어 누군가 희생양이 나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잡아가지고 피를 봐야 되는데 이 미국 자본주의라는 재단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피를 본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이 주식 사는 날이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 박한샘의 모멘텀 주도주 클럽은 지난주 목요일날 주식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절반 정리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산 주식들, 급등 나온 주식들 정리했습니다. 일부분. 그리고 뭐를 샀느냐? 인버스를 샀는데 정말 조금 샀어요. 왜 샀느냐? 보초bio. 보초 세우느라고 샀어요. 장 지금 제가 딱 오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가 순간 급락 나왔죠? 인버스 팔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샀습니다. 팔았던 거 다시 100% 주식을 채웠어요. 주가 폭락할 때 아침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지수 마이너스 1%, 일본 2% 빠졌을 때 갖고 있던 인버스마저 수익 실현하고 현금 챙겨갖고 지금 딱 나왔습니다. 여기서 현금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지는 쪽에 걸었던 인버스를 정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미친 짓입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러나 저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내가 판단한 대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 그 판단에 맞게 베팅을 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가 남더라.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거보다는 단 1%라도 실행을 하는 게 좋더라.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배우는 과외 선생을 원하세요? 삶으로 보여주는 과외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회과학 탐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은 자기도 수능 시험을 본대. 자기가 만점 맞아야 가르치는 애들도 만점 맞게 하는 거죠. 자, 오늘 과외 24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분명한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뭐냐? 살아남은 1%가 다 독식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1%의 비범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자,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 람보처럼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퀴벌레처럼 살더라도 살아남으면 1%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룡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남았지. 가장 강한 놈, 공룡, 10m짜리, 20m짜리 공룡이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남았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과외 선생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주식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주식을 수익률로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오늘 사고 그냥 끝나는 사람. 그 시즌에만 그냥 한 차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멈추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많이 수익 나는 것보다 100% 수익 나고 50% 빠지는 종목보다 30% 올라가고 10% 빠지는 종목이, 그걸 종목을 베팅을 세게 하는 거예요. 100% 올라가고 50% 빠지는 종목은 1000만 원어치 사면 30% 올라가고 10% 빠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5천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거야.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드디어 여러분하고 저한테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희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드디어 이제 주식을 5월달까지, 5월달 어린이날, 전전날 5월 3일까지 해볼 만한 주식이 온 겁니다. 4월 말까지. 자, 왜 그런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방송은 아마 여러분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오늘 과외 선생 방송을 듣는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 뭐지 저거? 쟤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제 표정을 보세요. 지금 드디어 살았다, 그런 표정이, 드디어 이제 먹을 게 생겼다,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아, 큰일 났어, 주식시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막 덜덜덜덜덜 떨고 계시죠? 드디어 살았어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3개월 뒤, 6개월 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지, 앞으로 한 달, 두 달은 먹을 거 천지입니다. 드디어 살았어요.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주식 팔지 마세요. 지금 주식 팔면 여러분들 잘 팔 수는 있어. 잘 팔았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잠깐이야. 개털됩니다. 아니 진짜야. 개털돼. 여기서 지금 주식 팔잖아요. 올라와도 팔고 떨어져도 팔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져도 팔아. 왜?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파산됐다는 것은 2007년도 6월달 베어스턴스 사건하고 제가 봤을 때 99% 일치예요. 그 다음 리먼, 이거보다 훨씬 큰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제가 봐도 적어도 100배 정도 큰, 즉 1000조 원짜리 에서 2000조 원짜리 대규모 사태가 이제 6개월 뒤든 1년 뒤든 터집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2007년도 6월달 베어스턴스 사태가 촉발.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발생.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발생. 금요일날, 사실 목요일날 발생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주식을 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식은 대응입니다. 반응이라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궁 잘하고, 그리고 사격 잘하고, 골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도 잘하는 사람, 씨름 잘하는 사람, 즉 상대방의 힘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종합주가지수 나스닥 선물 보세요. 플러스 1%잖아요. 아침부터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여기서 망하면 다 같이 망한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심각한 건 맞지만 이걸 가두는 겁니다. 자,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장중에 급등급락은 나온다. 감안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안 빠진다는 게 아니야. 장중 급등급락은 나와. 근데 떨어졌을 때 여기서 털리면 여러분들은 떨어졌을 때 주식 정리했죠? 올라가도 또 정리하게 돼. 그리고 진짜 레이싱이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 언제처럼 2200포인트 되죠.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여기서 지면요, 앞으로 2700 가고 2800 갔을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평상시에 주식 아무 때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런 때만 잘하는. 어디서 내가 정리할 건지, 살 건지, 기다릴 건지. 오늘 안 팔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제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한 혼란이 와요. 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여러분하고 완전히 각도가.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오늘 장중 선물 고점이 어디예요? 시가가 플러스 1.95. 종합주가지수는 시초가 2400.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2400포인트에 출발했죠. 강부하. 어제 야간 방송할 때 난리 났었어요. 종합주가지수 대폭락 나온다. 종합주가지수 대폭락 나오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저도 시가에는 마이너스 나서 출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나서 출발하면 지수는 장대 양봉 나올 거다. 근데 다행히 시가에 틀어 막았죠. 네. 그랬으니까 오늘 시초가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신 아랫골이 떨어졌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말고 올라가는 건데 오늘 종합이 양봉 나올 가능성이 저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갖고 계신 삼성전자 손절 안 하신다고요. 네. 갖고 계신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반등 나왔을 때 팔고 나올 수 있다고요.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자,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평범하게 사는지 아세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잘 보여야지. 오늘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하면 박수 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100명 중에 10명이야. 아니 진짜야. 오늘 주식 팔지 말라고 하면 100명 중에 반등 나오는데 팔지 말라고 그래. 100명 중에 10명 박수 안 쳐요. 90명은 50명은 욕해요. 40명은 뭐냐? 방관적인 자세. 어디 한번 볼까?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주식을 다 샀다고 그랬죠. 금요일날 인버스 갖고 있었던 거 주식 절반씩 정리했던 거 다시 들어갔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또 더 떨어지면 욕 바가지로 먹는 욕 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네. 저는 장난으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주식이 그냥 오늘 해볼까 나도? 남들 하니까 해볼까? 이거죠?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 자식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집사람, 저희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케어, 노후 이런 부분을 제가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결정이 가볍지 않다는 얘기. 웃어가면서 얘기하죠. 그만큼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사랑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차트선 그어놓고 돌파선 매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인생을 걸고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하냐? 손절해야지. 방법 있어? 냅다 손절해야지 뭐. 자,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는 그만큼 노력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한번 보기 위해서. 뭘 봤는지 한번 그럼 볼까요? 네. 자, 오늘 24번째 시간인데 실리콘밸리 뱅크, 즉 SBV는 왜 연준의 희생양이 되었나? 제가 여기서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재단에 바쳐진 희생양. 너 하나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너 하나 죽음으로써 미국이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SBV가 파산을 금요일날 장시작 1시간 전에 선언함으로써 자발적인 선언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미국의 금리 논쟁 3월 25일 날 3월 22일 날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이제 서머 프라임 끝났으니까 3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발표되는 FOMC 발표에서 금리를 0.5%로 올릴 건지 0.25%로 올릴 건지 지금 치열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0.5% 올려야 된다. 왜? CPI 지수는 7개월째 떨어지고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죽지 않았다. 실업률이 3.4%다. 민간 고용률이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21만 2천 건에 불과하다. 민간 고용 지표는 지난주에 50만 건, 지난달에 50만 건, 이번 달에 또 20만 건이 넘어서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 제롬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죠. CPI 지수는 잡혔다, 인플레이션은. 그렇지만 미국은 뭐예요?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온다. 근데 그 소비에서 나오는데 고용시장이 죽지 않는다. 실업률이 4%까지 가야 되는데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겨우 20만 건에서 왔다 갔다.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갑을 안 닫으니까. 결론은 CPI 지수는 떨어졌으니까 노동시장만 죽이면 미국은 뭐를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가면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상승, 10년물 이자율 국공채 상승이라는 것은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그 비용을 줄여도 돼. 지금 그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리를 계속 올렸죠. 매파들이 또 발언했죠. 너 까불면 죽어, 까불면 죽어. 금리 우리 또 금리 또 올릴 거야, 또 올릴 거야. 돈 함부로 쓰지 마. 우리 금리 또 올릴 거야, 또 올릴 거야. 돈 함부로 쓰지 마. 말 안 들면 3월 22일 날 또 0.5% 올린다. 계속 겁준 거잖아요. 그래도 말을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죠. 시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 노동시장은. CPI 지수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금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고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1,000만 원 대출 받죠. 청년전세 대출 받죠. 결혼자금 대출 받죠. 집 살 때 대출 받죠. 금리를 누구는 5%네. 1년에 1억 받을 때 500만 원. 근데 누구는 7%네. 700만 원. 금리라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대가가 금리.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에 대한 대가, 비용. 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돈도. 그게 바로 금리예요. 기준금리를 미국이 계속 높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이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이자를 더 주겠다는 거잖아. 옆에 새마을금고 같은 대한민국은 3.5% 기준이죠. 907.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근데 국민은행 같은 미국은 4.5% 이자를 줘. 여러분 어디에 맡기겠어요? 당연히 신용도 좋고 큰 국민은행 4.5% 주는 데다 맡기지. 새마을금고 3.5% 주는. 그렇지만 그 금리를 높여줌으로써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됩니까? 미국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뭐 찍어요? 국공채 찍죠? 국공채 찍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자로 이자 감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테이퍼링 끝내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 양적 긴축을 하는데 채권을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걷어들이고 낚싯대 감듯이 양적 긴축을 하고 채권을 시장에 내놓고 돈을 걷어들이는데
또 이자를 내기서 또 국공채를 또 찍어야 돼. 기준금리 올려가면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한쪽에서 헌혈하고 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피 또 집어넣어주고. 자기네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시장이 안 주고. 그러니까 3월에 금리를 또 0.5 올려야 된다 했는데 말빨도 안 먹혀. 가만히 보자 이놈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게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하나 본보기를 죽인 거예요. 제조업을 죽였습니까? 핀 디오디오 죽었나요? 안 죽죠. 제스케일로 안 죽죠. 데이터도 에어비앤비, 리비안 오토모티브. 죽으려면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먼저 파산 선고해야 돼. 주식이 마이너스 90% 넘게 빠졌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안 죽어요. 소프트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근데 이 회사를 목요일날 60% 빠졌습니다. 목요일날.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금요일 아침에 딱 보니까 60%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에 파산 선고한 거예요. 12시간도 안 걸렸어요. 24시간도 안 걸렸어요. 실제 회의 시작하고는 5시간 만에 결정 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누굴 죽였어요? 기업을 죽였습니까? 은행을 죽였습니까? 은행을 죽였죠. 많고 많은 은행 중에서 누굴 죽인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를 죽였어요. 임금 인상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따지면 판교 벤처 클러스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중에서 그 지점에 있는 IBK 기업은행을 파산시킨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러면 거기에 벤처기업에 관련됐던 회사들은 지금 난리 났겠죠. 지숭숭하겠죠. 사람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뽑아요. 노동시장 끝난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살았어요. 에이, 야, 이것 때문에 망이 생겼는데 뭘 살아? 보여드릴까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이고, 여기에는 기본 브라우저. 예, 왜 이리 이게 네이버 왜 이리 안 뜨나? 떴네. 예. 증권. 예, 네이버의 웨일로 보는 게 가장 괜찮은데 잠깐만요. 그린다. 그래, 여기 증권이 어디 갔어? 찾으면 없더라. 네. 자, 잠깐만요. 지읒 증권 여기다. 자, 인플레이션 재점화 3월에 금리 0.5를 올린다. 뭘로 결정했어요? 그렇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다시 4%가 돌파 나왔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미국의 시장금리, 인플레이션의 상징인 이것이 3월에 다시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신규 실업 신청 건수 없고 비고용, 비농업 부분에서 50만 건 되고,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0.5% 올려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진다. 그 논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의 상징이 뭡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에요. 이걸 T노트라고 불리는데 어제 이게 4% 폭락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가지니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제. 그리고 2년물 국공채 이자율.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뭐의 상징이에요?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단기금리 3월 22일 날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상징이에요. 정규 시장에서 몇 퍼센트 빠졌느냐? 6% 폭락 나왔어요. 얘가 5% 돌파 나왔다는 거 뉴스 들으셨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은 뉴스 중에 최악의 뉴스가 뭡니까? 단기금리의 상징인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어떤 종목이 빠진 거 올라간 거? 그거는 그냥 내 집이 컨디션이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야. 근데 이런 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지하철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간다 안 간다야. 2년물짜리는 버스 노선이 지나간다 안 간다야. 집값으로 따지고. 도로가 2차선이냐 5차선이냐 결정하는 거야. 지하철 노선이 생기냐 정거장이 생기냐 안 가느냐가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종목의 집이라면.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정규장에서 6% 폭락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5% 돌파 나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였잖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제 6% 폭락.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자마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2년물 국공채 이자율 대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떨어졌을까?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간 거야 이제. 커머셜 뱅크가 아니라 일반 뉴욕은행이라든가 혹은 일반 거기 거기 어제 시그니처 무슨 뱅크 그다음에 무슨 에셋 대폭락이 어제 어느 정도 미국 장도 움직였느냐? 은행주가 60% 폭락 나왔어요. 하루에. 스탠앤푸 500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면 괜찮은 주죠. 그런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라는 것은 영업일수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날 마이너스 53% 폭락.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40% 반등. 실리콘밸리 뱅크 망했는데 파산 선언했는데 얘는 왜 폭락 나왔다가 왜 반등 나오냐? 악재 소멸. 내가 죽을 줄 알았더니 FRB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놈을 죽일까?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지금 임금이 계속 오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거기가 핵심이잖아. 지금 거기를 타격한 겁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강남 현대 아파트를 그냥 타격을 한 거예요. 가장 핵심 되는 거. 임금 인상 끝났다. 살았다. 희생양으로 선택한. 누구를? 얘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태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하고 저한테는 살아남은 거야, 그래.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한 게임 딱 이제 한 라운드 끝날 때 다 죽지.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막 손잡고 야, 우리 이제 살아남았다. 그런 느낌. 아직도 그런 느낌이 없나 이게? 나만 있나? 야, 이제 5월 달까지 우리 4월 말까지는 살아남았다. 먹고 살만하다 이제. 와, 이 주식 언제 가나 이거 박스권장에서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진짜 시간만업이 될까 봐. 이제 물갈이 한 판 뒤집어지는데. 왜? 아마추어들은 이제 떨어져도 팔고 올라가도 팔아요. 대형 악재가 터졌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어떻게 됐어요? 폭락 나왔죠? 3월달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베팅한 겁니까? 없다고 베팅한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번 금리 인상이 있다. 3월 22일 날 0.5%에 베팅한 거다.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사태가 봤을 때 국공채 이자율을 봤을 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팩트입니다. 뉴스예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한 거는 알 길이 없지. 근데 미국 시장을 지금 움직이는 국공채,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건 어떻게 반응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했습니까?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습니까? 1번 올라가는 쪽에 반응했다. 3월 22일 날 0.5% 올리는데 반응했다. 아니다. 0.25% 올리는데 반응하거나 5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반응한 거다. 굉장히 세게 반응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10%가 빠졌어. 2년째. 5%까지 치솟다가 0.5 올릴 줄 알고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수익률이
이틀 사이에 정규장에서 6%, 지금 비정규장. 아까 그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4% 추가 폭락. 10% 빠졌다니까 이틀 사이에. 어디에 베팅했어요? 올라가는 쪽에 0.5 올라가는 쪽에 베팅했다. 1번. 아니다. 2번. 해보세요 한번.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야 무서워서 무섭잖아. 살 떨리잖아. 은행이 망했는데. 리먼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망했고 베어스턴스 사태하고 똑같이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어떤 게 올지 몰라. 이제 향후에 10년 뒤든 5년 뒤든 사람들은 야 리먼 사태 리먼 사태 리먼 사태 계속 그동안 이 얘기만 했어요. 지난 15년간. 앞으로는 무슨 얘기하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사실 시작이었다. 방아쇠를 당긴 거였다. 그 신호였다라는 이야기를 향후 계속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리먼 사태처럼 어떤 게 올지 몰라. 서브프라임처럼. 어떤 뱅크런 사태가 오겠죠. 미국이든 어디든. 미국이 아니면 이탈리아가 망하든지 일본이 망하든지 영국이 망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까지 망하든지 이런 큰 회오리가 몰아닥칠 걸 암시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인 건 뭐냐. 자, 여기서 팁이 들어가. 주식시장은 자, 잘 들으세요. 이게 과외예요.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실적 장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락장에서 실적 장세가 같이 움직인 게 언제입니까? 한국은 IMF 때. 기업도 망하고 주식도 떨어지고. 미국은 서브프라임 때. 기업도 망하고 주식도 폭락 나오고.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2002년도 에서 2001년도 사이에 스탠앤푸어 반토막 나죠. 공급 과잉.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미국이. 전 세계에서 GDP 성장률 플러스 난 나라 대한민국과 중국 딱 두 나라. 근데 중국은 통계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잖아. 사회주의잖아. 못 믿죠. 한국 하나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실물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실물 경기가 마이너스 30%인데 주식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왜 그럽니까? 실물 경기가 그런데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돈으로 쳐 올린 물이 많으면 뭐도 뜬다? 쇠로 만든 배라도 쇠덩어리라도 물이 차면 떠요. 유동성이 받쳐주니까 쇠로 만든 배라도 뜨는 거야. 물이 많으면 쇠로 만든 배라도 뜬다는 증시경험이죠. 그게 유동성 장세. 자,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근데 폭락했죠. 역실적 장세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돈에 물이 줄어드니까 실적은 배 상태는 컨디션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3,000에서 2,200까지 한국이 떨어졌잖아. 미국도 떨어지고 실적은 괜찮았는데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금융장세. 올라갈 때도 금융장세, 떨어질 때도 금융장세. 유동성 증가, 유동성 회수. 지금 장은 그럼 무슨 장이냐? 이제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건너가는 그런 전환점의 단계.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앞으로 속도 조절로 하면은 금융장세가 잠깐 오는 거야. 실적장세가 앞으로 실적이 좋을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따라가겠지.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자마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급락 나오니까 금리 올릴 가능성이 3월 20일 없다고 보니까 미국도 나스닥 지수도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해되셨나요? 유럽 증시도 마이너스 2% 폭락 나왔다가 양봉으로 마감하고. 들러오는 뉴스는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주식시장은 이상하게 반응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걸 캐치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주가가 떨어질 때 파는 거는 그럴 수 있어. 무서우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 마이너스 아까 폭락 나왔을 때 그냥 저 미친놈만 샀다 생각하세요. 왜?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준비한 거, 내가 계획한 거, 그리고 내가 시장에 접근하는 거. 모든 사람을 만족할 생각 없습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망해.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대중과 지금은 대중의 그 두려운 심리를 지금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어.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말해. 제2의. 그런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홀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식 편이야. 3월 20일 금리 인상 없어. 0.5 없어. 이제 끝났어. 금리 인상. 매파적 발언들은 끝났어요. 미국은 드디어 금리를 어떻게 했다? 실업률을 잡았다. 참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언제든지 촉발시킬 수 있는 그 불씨. CPI 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이 부담감. 결국은 이자율은 돈이잖아. 채권 가격이 폭락이잖아요. 미국 국공채 가격에.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100조 원을 찍어냈는데 90조 원에 밖에 돈을 못 받아. 이거 가져갖고 또 돈을 메꾸, 이자를 메꾸는 게 미국인데. 지금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춤형으로 한 거지. 안 죽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를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마침 3월 20일 날 금리 인상 없다. 그 다음 금리 인상 언제 있어요? 제가 자꾸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장은 무슨 장이다? 실적장이 아니다. 금융장이다. 금융장이니까 금리 논쟁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멈추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악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데도 주식이 올라가야 돼. 그게 아이러니지만. 지금 미국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1차 목표니까. 그리고 미국의 채권 가격을 떠받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자, 5월 3일 날이나 돼서야 그 다음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네요. 5월 3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하루 전날이죠. 왜? 5월 4일 날 한국으로 따지면 5월 4일 날 새벽이잖아. FOMC 발표가 3월 22일 날 0.25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없다. 속도 조절이다. 그러면 5월 3일 날 발표할 때까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결이거나 0.25야.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포인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떨어질 때 주식 파는 사람이 지금 반등 나올 때 안 팔겠어요? 다 팔합니다. 네. 2450, 2500 반등 나왔다가 또 잠깐 30포인트 빠지면 주식 싹 정리하는 거야. 남아있던 2천만, 1억 중에서 남아있던 2, 3천만 원. 개털되는 거예요. 제가 용어가 조금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왜? 여기는 지금은 백병전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싸웠을 수도 있어요. 미사일 버튼 눌러갖고 야 금리 인상 삼성전자 팔아야 되겠죠? 매도. 신사적으로 싸웠다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가면서 이제 백병전이야. 진흙탕에서 서로 물고 뜯고 규칙이 어딨어. 꼼짝마 미란다 원칙에서 그런 게 어딨어. 규칙이 어딨어요. 물고 뜯고라도 지금 이겨야 되는 거죠. 안 보이세요? 물고 뜯고 하는 게 지금 보세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만드는 거 신고점 나왔잖아. 이게 진짜 좋아서 올라간 걸까요? 아니에요.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 감이 아직 안 오시, 그 감이 와야 돼요. 제가 지금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금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실리콘밸리 뱅크는 실질적으로 악재가 소멸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주식을 팔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볼까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식 안 갖고 있어요. 다 던진다니까. 야, 올라오고 있어 빨리 정해. 마이너스 5% 났던 것이 보아봤다가 살짝 0.5만 밀리잖아요. 다 정리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저의 감정적인 걸 통해서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한 주라도 팔지 마. 지금 파는 게 차라리 지금 팔지 말고 내일 팔아. 아니면 종가에 팔아. 100원이라도 더 나와. 손바뀜이 나오는 거라니까. 나왔다니까 이제. 왜? 이 엄청난 악재 앞에서 버틸 놈이 없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아침에 근데 한번 했잖아. 덜커덩. 누가 버텨요? 못 버텨요.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누가 사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 사는 거는 기관들만 사잖아. 기관들이 지금 진짜 주식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얘들이 진짜 공매도 때려놓은 거 지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왜 호소를 하는지. 기관들은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들이 공매도 때려놨던 거를 이제 드디어 사는 겁니다. 손절하는 거예요. 일부는 손절, 일부는 수익 실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앞에서 나타난 세계적인 반응.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호재다 악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네. 왕이 움직였잖아. 왕이.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킹 달러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의 국공채 수익률. 킹 달러라면.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달러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 달러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국공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왕이 움직이는 보좌인 거지, 보좌. 그것이 지금 움직였어요. 옛날로 따지면 왕이 움직이는 가마가. 이게 얘가. 어디로 갔어요? 올라가는 데로 갔습니까? 떨어진 데로 갔습니까? 떨어진 데로 가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던 놈, 왕 앞에 붙어갖고 딸랑딸랑하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내시가 됐든 무수리가 됐든 신하들이 됐든 장군이 됐든 헤지펀드가 됐든 개인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보험사가 됐든 은행이든 누구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주식시장 베팅하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왕이 그런데 쟁걸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쟁걸음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확 가버렸습니까? 확 가버렸죠. 전혀 예상과는 반대. 왜? 인플레이션 끝났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겁니다. 쇼맨십으로. 이 사태를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논쟁 끝냈다. 미국은 잡았다. 이 정도 선에서 희생양으로 저 정도 하면 끝낸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여러분들이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는 겨우 얼마짜리야? 겨우 40조 원짜리. 겨우 40조 원짜리라고요. 한강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 거야. 시가총액 40조 원짜리입니다. 자본금 165조 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9조 원 정도 되는 20조 원 가까이. 자, 그런데 그것이 실버게이트 사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망했어, 얘가 지금. 자, 그래서 채권가들이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누구한테? 실리콘밸리 뱅크한테. 야, 나 돈 줘. 얼마? 22억 5천억, 2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8천억. 상환 요구를 한 겁니다.
자본금이 165억 달러니까 22억 5천억 달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본금은 165억 달러지만 은행은 어때요? 은행이 1조 원 갖고 있다 갖고 겨우 1조만 움직입니까? 이거 100배 정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돈은.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가 뭐라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얼마 있나 잠깐 세어보고 줄게. 야, 미안한데 4억 달러밖에 없다. 17억 달러는 어떻게 안 되겠니? 안 돼. 소문이 쫙 나가면서 이 회사가 실리콘밸리 뱅크 패치펀드라는 소문이 쫙 났겠죠. 여기서만 돈을 찾은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여러분들하고 방금 봤던 시그니처 뉴욕이라든가 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돈을 막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해. 베어스턴스 사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 가서 찾아야 됐죠. 지금 어떻게 찾아요? 핸드폰으로, 개인들. 순간적인 뱅크런 사태가 나간 거예요. 미국 정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목요일 날 그 사건이 나서 마이너스 60을 빠졌는데 회의 딱 하자마자 장 시작 1시간 전에 실리콘밸리 스스로 개인 자발적 파산을 나가지고 말하면 파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다른 애들 던지는 걸 방지해서. 즉 전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 손실액이 151억이에요. 자기 자본만 165억 있던 회사예요. 5억 달러 있던 회사예요. 자, 그런데 얘를 손실처 상계 처리하고 나니까 남은 자본금이 14억 달러예요. 약 1조 8천. 파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다 파산이야. 네,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 정도 놔놓고 다 파산입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왜? 은행은 1조 원을 갖고 있으면 100조 원을 돈을 보통 파생을 일으켜요. 심지어 그 이상.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가 뱅크가 이거 남았다고 파산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발 채무가 더 있으면 모를까. 현재 밝혀진 건 이 정도니까. 신용등급을 A3에서 BA1으로 강등시켜버려요. 정급본드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실리콘뱅크는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유상증자하면 돼. 유상증자. 시간 일주일만 줘. 한 달만 다 하고. 유상증자하면 우리는 이거 유동성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바로 시간 하루도 안 준 거죠. 바로 그냥 아웃 12시간. 파산 신청. 거래가 정지됐어. 없어. 종목 코드가 빼버렸어. 제가 왜 이게 상장 폐지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거래가 정지된 건데 상장 폐지됐다고 왜 얘기하냐면 스탠앤푸 500 종목에서 그 종목이 없어졌어요. 코드번호가 그냥 코드번호 쳐도 종목이 안 나와. 이해됐죠? 지금 미국이 얼마나 빨리 반응했는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무난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해.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속전속결로 처리했어요. 그러나 심각한 사태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은 폭락으로 반응했어요. 국채 수익률이. 대형 호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드디어 금리 0.5% 올릴 거냐 아니면 0.25냐 금리 인상을 여기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실리콘밸리 뱅크를 희생양 삼아서 미국 금융기관 드디어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왜냐하면 지갑을 안 닫으니까 노동시장 때문에 양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맞춤형으로 딱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해됐죠? 주식을 그래서 제가 왜 좋아했는지 제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초상집 분위기
떨어져도 팔고 올라가도 팔한다고 얘기해요. 주식은. 저는 목요일날 인버스를 눈꽃만큼이지만 주식을 정리해서 샀어요. 현금도 갖고 있었어. 올라간 주식 팔고. 네. 그런데 오늘 인버스조차도 다 정리하고 아까 폭락 나올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주가 폭락 났을 때 마이너스 날 때 이 방송 딱 시작할 때 11시에 제가 얘기하고 시작했죠. 나는 이렇게 했다. 욕먹을 각오하고 있다. 그렇지만 1:1 과외 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배워야 될 때가 있어. 허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평상시에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거는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격동의 때는 뭘로 해야 되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배우는 깨달음이 훨씬 큰 겁니다. 다른 때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인생에 투자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몰라요. IMF 때, 코로나 때, 서브프라임 때, 중국 사태 때, 북한 핵미사일 쐈을 때 이럴 때 반응이 여러분들의 부를 가르는 거예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갔을 때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9만원 갔을 때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옆에 있는 개똥이도 돈을 먹고 저쪽에 있는 김대리도 돈을 먹고 저기 섬에서 낚시하고 뱃사람 낚시 잡아가면서 땅값 올라가고 주식 투자한 분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분도 돈을 버는 장이 그런 장입니다. 저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샌드 베트남입니다. 진짜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마지막까지 이런 데서 결정돼요. 여기서 그게 1%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룡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거머리처럼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야, 주식 끝났어. 아침에 다 던져. 정신줄 놔버린 겁니다. 호랑이한테 불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돈을 벌겠다는 욕구보다 제가 돈을 벌겠다는 욕구가 훨씬 강합니다. 탐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노력해요. 그만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야, 오늘 같은 날 주식 사는 놈 미친놈 아니야? 돈에 미친 놈, 주식에 환장한 놈. 탐욕의 화신. 오늘은 팔아야지. 누가 탐욕의 화신입니까? 노력은 쥐꼬리만큼 해가면서 돈은 왕창 가지고 남들 1억 갖고 자기는 10억 벌고 싶다고 하고 아니면 저처럼 진짜 단돈 1000만 원만 100원짜리 투자하더라도 이게 내 전재산이다. 그러면 노력하고 나 이 100원 갖고 만원 만들고 싶다. 만원 갖고 10만 원 만들고 싶다. 누가 탐욕적인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겠다는 놈이 탐욕적인 놈인 거지. 라면을 하나 끓여 나간더라도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보상받는다. 주식은 운이다. 맞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식은. 이 세상 모든 원리는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받아요. 그런데 주식은 아니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까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해야 돼. 그거조차 없으면 이번에는 벌었어도 그게 운에 불과한 거예요. 서브프라임 때도 살아남고 IMF 때도 살아남고 코로나 때도 살아남는데 야, 박한샘 운 무진장 좋은 놈이야 저는. 이번에도 살아남. 2200포인트에도 주식 그때도 저는 샀죠. 사람들은 저보고 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무식한 놈이든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요 새 가슴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 100명이면 100,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은 나가요. 900명은 남아있어. 나간 100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답답하다.
주식 매매 안 한다. 질를 땐 질러야 되는데 못 질른다. 개별주 안 한다. 리스크를 걸지 않는다. 너무 세감 있습니다. 저렇게 갖고 언제 돈 벌 거냐. 누가 돈 벌었냐. 끝까지 제가 돈 벌어요. 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한 방에 나가요. 아까 오늘 시가에 다 팔았을 거예요. 자, 1시간밖에 안 했어. 야, 1시간인데 참 명연설을 주식, 이 방인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오신 건지 무슨 연설을 한 건지, 자, 경제학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건지, 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장인지, 여러분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보여야 되는지 지금 겨우 그 얘기 하나 한 거잖아. 그렇죠? 나는 샀다. 너도 사라. 너는 살 자신이 없어? 갖고 있는 거라도 잘 갖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엔 쉬워집니다. 아니, 그 다음에 진짜 쉬워지는 거라니까요. 누가 사요, 지금 주식? 외국인이 삽니까? 기관이 삽니까? 기관이 사죠. 잘 보세요. 지금 주식 누가 사요? 외국인이 삽니까? 기관이 삽니까? 기관이 사죠. 기관이 어떤 주식 사겠어요? 공매도 때렸던 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기관이 공매도 때렸던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종목 중에서 뭐를 사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잖아. 하이닉스. 답은 나왔다니까. 가장 탄력적이고 가면서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중에서 안 오른 주식. 안 오른 주식. 공매도를 많이 때려갖고 그동안 많이 떨어진 주식. 눌린 주식, 억눌린 주식. 하이닉스. 2차전지는 안 되느냐. 2차전지는 공매도를 안 때렸잖아. 올라갔잖아. 공매도 때린 애들이 주식을 다시 걷어들이는, 기관들이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순간 급등이 나오는 거라니까. 네. 그 종목의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10년물 국공채가 올라오는 거라니까. 이제 이자율을 멈춘 거라니까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부는 거야, 그냥. 갑자기. 근데 그것이 6개월을 갈지 3개월을 갈지 금리 0.5 올린다, 더 올린다. 계속 노동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논쟁을 했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하나 죽임으로써 논쟁이 끝난 거야. 그래? 아직도 싸우고 있어? 이놈이 내 자식이 맞싸웁니다. 아닙니다. 엉덩이에 점 있는 놈이 제 자식이 맞싸웁니다. 그래, 알았어. 칼 갖고 와라. 자, 이쪽 엄마, 이쪽 왼손 잡으세요. 저쪽 엄마, 오른손 잡으세요. 야, 칼 갖고 와. 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반토막 내. 둘이 반만씩 나눠가지면 되겠네. 솔로몬이죠. 노동시장이 위험하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겠사옵니다. CPI 지수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금리를 멈춰도 되겠습니다. 아우, 머리 아파. 알았어. 잠깐. 칼 갖고 와라. 자, 머리에서부터 반토막씩 서로 네 자식이라고 하니까 파란색 잡아. 자, 머리에서 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머리에서 잘라. 하나, 둘.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는 애를 안고 내 자식 아니다. 이 여자가 맞다. 키우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어떤 시장이에요?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주식시장입니다. 칼 갖고 와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잘랐어. 미국의 상징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인큐베이터. 엄마의 자궁 같은 그 애기집 같은 그거를 지금 도려낸 거라고요. 은행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사들한테 저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투자 실패한 게 아니잖아. 채권 투자한 거 금리 인상의 희생양이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금 희생이 당한 거지. 죽임으로써 그 피를 봄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고용시장을 잡은 거죠. 노동시장 잡았잖아, 이제. 노동시장이 잡힌 거예요, 이제. 자, 그렇지만 사태의 본질만 놓고 보면 뭐하고 똑같으냐? 2007년도 6월 14일 일어났던 베어스턴스 사태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베어스턴스 사태가 어떤 건지 보세요. 베어스턴스 사태하고 너무 똑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서브프라임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져갖고 서브프라임이 터지죠. 이게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일단 시장은 그렇지만 반응은 지금 굉장히 좋게 반응이 나온다. 그 다음 뭐 살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순서대로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이런 주식들 사세요. 시가총액 상위. 에서 아직 안 오른 것들, 최근 떨어졌던 것들 불안불안해갖고 기아차, 현대차는 안 사느냐? 많이 올랐잖아. 기아자동차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아차 갖고 있던 분들은 손실이 안 났잖아요. 연초에 3,000포인트일 때 85,000원이었어. 지금 78,000원이야. 어느 자리에 샀든지 뭐 다 수익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앞으로 주식을 나는 계속 해야 되겠다. 지금 신호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균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균열 덕분에 균열이 나왔다고요.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애가 열이 나기 시작하고 애가 지금 응급실에 갈 판이야. 애가 아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아빠. 금리 인상을 해서 빨리 잡아야 된다. 아빠와. 그리고 무슨 얘기냐. 열을 떨어뜨려서 해야 된다는 엄마. 노동시장이 여전히 건조하니까 열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속도 조절해야 된다.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CPI 지수 7개월 하락, 노동시장 계속 올라가. 이 둘이 지금 마주 달리고 싸웠던 거잖아. 둘이 어떻게 됐어요? SB 실리콘밸리 뱅크 하나 희생함으로써 응급실에 감으로써 뭐 응급실은 아니지 사실 파산한 거니까 둘이 애를 매개체로 그런 감정들이 싹 녹아버리는 거죠.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 5월 3일, 한국 시간으로는 5월 4일이네. 다음번 금리 인상. 그 다음 어린이날이. 아마 금리 동결 이야기 나올 것 같은 이때. 그리고 나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 올라갔다가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 피해 어린이날이 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무슨 구간이냐? 4월 달까지는 앞으로 주식 가격이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 다음 쉽죠. 대표님 내 주식 팔아야 되나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 그걸 왜 팔아? 네가 살아남은 자인데. 그걸 왜 팔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미 올라간 주식을 따라잡은 거는 생각을 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저한테 지금 그러면 가장 상징적인 종목 하나만 찍어달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빠졌잖아요. 실적이 어떻고 저쩌고.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장은 실적장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금융장세예요. 실적장은 실적도 문제가 되지만 금융시장도 문제가 되는 거야.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실적은 좋아도 빠졌잖아. 마이너스 실적 났는데 거꾸로 주가 올라왔잖아. 이런 구간들이 금융장세라고 지금. 그러니까 추세는 없어 사실.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매매적 관점인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강한 어떤 서브프라임의
촉발시켰던 베어스턴스 사태처럼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들을 저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으냐? 기관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기관들이 투자 함직할 만한 종목. 기관들이 뭐 좋아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한국은. 흔히 말해서 수출 주도주 종목군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서 괜찮은 거,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런 거 사시면 되는 겁니다. 뭐 또 뜬금없이 올라가는 거 추격 매매하지 말고 이 악재 속에서 이미 급등 나온 거, 남들 다 해먹은 거 뭐하러 설거지하러 갈 필요 있겠어요. 접수되셨죠? 네.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자,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본질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서브프라임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었는지,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주가가 올라온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런 사태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장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말미암은 서브프라임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망한 거였느냐? AIG 보험회사가 망한 거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건실해 가면서 미국 국민들 전체, 금융기관 전체,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생명이 망한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대우증권 하나 망한 거예요. 자, 대우증권 하나 망하는 거하고 대우증권이나 아니면 미래셋 정도도 아니죠, 리만은. 대우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하나 망하는 거하고 삼성생명 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달라요. 근데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뱅크 때문에 AIG 보험회사가 망했어요. AIG 보험회사가 왜 망했느냐? CDS, 크레딧 디파짓, 뭔가요? S가 크레딧 디폴트, 채무 불이행 수학 거래, CDS. 자, 이 회사가 망하면 내가 보험 들을게. 내가 재보험 들어줄게. 대신 너 이 회사 망할 때 그러면 1억짜리면 나한테 500만 원 맡겨야 된다? 손해보험, 자동차 손해보험 들은 거랑 똑같아.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얼마까지 물어줘야 돼? 대신 보험료는 10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50만 원. 이런 식으로 CDS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떠안는 거예요.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네가 내 거 떠안아야 돼. 보험회사는 야 1년에 5%야? 괜찮은데? 나라가 망할 일 있겠어? 서브프라임 아파트 담보대출 대출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는데 야 이게 망하겠어? 내가 받아줄게. AI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CDS 프리미엄 내가 보증 쓸게. 재보험처럼,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을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해도. 이런 투자은행들이 보험회사한테. 그럼 보험료를 대신 주는 거죠. 20개만 돼도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그래서 CDS 프리미엄을 AIG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망하면 네가 책임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누가 리만 브라더스는 그렇게 했고, 리만 브라더스는 또 일반 은행들,
보험사들, 각종 금융기관들, 한국의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한테까지도 이걸 팔아먹는 겁니다. 걔들 것도 또 안고 1차로 여기서 발행한 거 얘가 사가지고 얘한테 또 넘겨주고 돈의 프리미엄을 계속 붙이니까 여기서는 1조 원 발행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은 2조, 여기서는 3조. 대신 서로 이게 수수료 게임이 되니까 돈이 남잖아요. 성과급을 주잖아요. 1조 원짜리 팔면 100억 원을 성과급을 줘. 예를 들어서 50억을 준다. 영업사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팔았겠어요. 국공채라든가 이런 걸 발행, 모기지 채권을 중심으로 발행한 거잖아. 자, 문제는 뭐냐? 주택담보대출공사에서 모기지 채권을 발행합니다. 30년, 여러분들 30년 채권, 30년물, 20년물, 이자에다가 해갖고 내가 나라에 갚겠습니다. 30년까지 40년간 갚겠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30년짜리, 20년짜리 있죠? 그거예요. MBS라는. 그런 걸 바탕으로 이게 이자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있잖아. 국민은행이든지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MBS니까 모기지, 주택을 담보로 한 거니까 담보물건이 있죠. 부동산이라는 담보물건이 있으니까 야 괜찮겠지, 안 망하겠지, 담보가 있으니까. 나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다 담보를 맡기고 돈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12억이 대출금이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채 갖고 또 사고 또 사고 돌려 사는 거죠. 여기서는 그 발행된 모기지 채권을 갖다가 주택대출공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여기서는 금융기관한테 그걸 또 갖고 짜집게 해갖고 팔아먹고, 망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야 망했을 때 어떡하지? 내가 수수료 프리미엄 줄 테니까 네가 그거 인수할래? 리먼이 인수하고, 리먼은 가만히 보니까 야 그래도 이거 우리도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야 되잖아. 재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재보험 드는 것처럼 여기 또 보험 들고, 그게 CDS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 거래 방식이라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통은 MBS인데 몸통은 이겁니다. 얘가 꼬랑지. 얘가 더 커진 거야. 그래서 기차 꼬리 현상처럼 기차가 탈선을 하면 앞에 부분보다 뒤에가 충격이 더 크잖아요. 왜 막 꼬리 이게 휘청휘청 거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전체를 다 이탈시켜버린 거죠. 도미노 현상처럼. 근데 그 징후가 있었어요. 이때. 미국이 그런 징후도 있었다고요. 스탠포드 500 기준으로 보면 서브프라임이 2008년도에 터졌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자, 어제 제가 야간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2008년도에 2007년도에 터진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데 그 정정하겠습니다. 리만이 아니라 이때 베어 스턴스 사태가 터졌어요. 이게 베어 스턴스 사태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하고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수습을 대충 했어요. 파산 안 시켰다고. 계속 질질질질질 끌어요. 좋지만 취했지. 어떻게 보든지 살려보려고. 100년 역사의 베스턴스니. 자, 그리고 나서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때 터지죠.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1년 있다가 여기서부터 1년 있다가 그냥 망가진 겁니다. 자, 아까 그 CDS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기지 채권 발행이 과도하게 나온 거가 문제가 됐고, 그 부실을 여기서 계속 누적돼 있던 것이 여기서 터진 겁니다. 3년간 4년간 누적돼 있던 것이. 문제는 뭐냐? CDS가 문제였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레고랜드 사태 같이 PF 대출이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PF 대출을 바탕으로 저축은행부터 해갖고 돈놀이를 한 것들. 아파트 담보물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연체율이. 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예요. 금리 문제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만약에 지금이 실적 장세였다. 그럼 주식 바로 그냥 곤두박질해.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 다행히 아직은 유동성 장세.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셨겠지만 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을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나잖아요. 시가부터 마이너스 출발했죠. 원달러 환율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시장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환율이 폭등해서 출발해야 돼요. 시장 논리로만 놓고 환율이 그냥 마이너스 나잖아.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나는 거는 시장이 그럴 수 있어. 그쵸? 네. 불안하니까 급등했다가 야, 시장 괜찮네. 근데 지금 처음부터 개파락했다고요. 환율이. 국제 공조가 이미 주말 동안에 상당 부분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긴박하게. 국민연금 주식 안 팔잖아요. 자, 여기에 제 얘기는 뭐냐면 아직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심각한 건 맞아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은 아까 보셨던 베어스턴스 사태처럼 서브프라임의 원조죠. 여기서부터 균열이 간 거예요, 사실. 이 베어스턴스 사태처럼 얘가 베어스턴스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주시장이 그냥 바로 골로 가지 않았다고요. 신고점을 다시 돌파가 나왔다고. 근데 지금 주식은 어때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상당 부분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금융기관이. 이 장이 정상적인 실적장이라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금 압축되어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식은 여기 와 있어요 이미.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미국도 많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축된 현상.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주식은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금리 덕분에 금융장세니까 반등은 나온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5월, 4월 달이나 이럴 때 2,800, 700 갔을 때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 진짜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성 게임을 하는 장이 아니에요. 상대성 게임을 하는 장.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본인들만의 방어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장이 좋을 때 혹은 장이 이런 형태에서는 주식으로 살아남고 앞으로 이제 이 장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나름대로 해 놓으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모의 투자도 해보시고 선물 매도, 인버스 매수, 그리고 주식 선물 매매. 떨어지는 쪽에도 난 살아남아야 된다. 모의 투자도 준비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준비예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 이긴지 아세요? 백전백승하니까 나폴레옹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전쟁이 출발하기 전에 1번부터 10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일어났을 때 즉각 반응, 즉각 대응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날씨 이제 풀려서 여행 가죠. 집 앞에 공원이라도 소풍이라도 가야 되잖아. 저도 호수공원 가고 싶습니다. 고향 꽃 박람회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가리라. 그렇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가버리라.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날씨가 흐릿한데 아무 생각 없이 가겠어요?
차에다 우산을 갖고 가든지 하다못해 뭐를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 소풍을 가도 계획을 세워. 근데 전 재산을 놓고 하는 주식 투자잖아. 계획이 없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가야 돼. 우산을 갖고 갔다가 우산을 펼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박한샘은 하락장에 대비한다. 하락했고, 우산 갖고 다닌다. 우산 차에다 싣고 다닌다. 갖고, 우산을 펼치고 다녀? 아니잖아. 만일에 대비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해됐지?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도 다 알아. 하지 마. 죄송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제가 이게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족 같은 분들한테 씁니다. 왜? 지금은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천년만년 호사를 누리겠다고. 저도 IQ가 3살입니다. IQ가 3자리라고요. 상식이 있는 놈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장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야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진칼, 자, 사셨죠? 신풍작, 아까 아침에 매도하고, 한진칼 사셨죠? 한진칼 팔으신 분들은 SK네트워크스 고려아연, 리오프닝, 아모레퍼시픽. 아직 안 샀어? 이렇게 얘기해야 요한 막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자, 그런데 제가 무슨, 그렇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저도 머리 3자릿수예요. IQ가 101이라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주식으로 여기서는 무식하게 붙잡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큰 게 왔어요. 여기서 주식을 다 정리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는 떨어지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주식을 갖고 가면서 사가지고 수익률 차이가 30%가 이제 앞으로 1, 2개월 사이에 벌어져요. 왜? 떨어지면 개별주는 20, 30% 순간 떨어지잖아. 2300 깨지고 2200 가봐. 주식은 10% 빠지지만 종목은 30% 날아가요. 개별 종목은. 아침에 종합 1% 빠지니까 종목들 5%씩 날아가는, 3%씩 날아가는 종목들, 그냥 개별 종목들 부지기수도만. 대형 종목도 3%씩 날아가던데요. 앞으로 30%짜리가 서로 바뀌는 겁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큰 돈은 시장에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돈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아까 제가 방송이 시작할 때 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1, 선물이 마이너스 1점 몇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합 플러스 6포인트, 선물 플러스 2포인트, 1% 움직여요. 네,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파는 사람들 다시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사요? 왔다 갔다 하면 세금 계산하면 벌써 2%. 멘탈이 같다니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주식. 이거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 1년 내내 보다가 1년에 한두 번 이런 게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과외 수업으로 따지면 오늘 24번째 시간인데 가장 과외비 대비 최고의 효율성을 뽑은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2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인사할 때 너무 반갑게 인사했는지 아시겠죠? 남들한테는 죽을 소식이에요. 우리들한테는 잔칫날. SBV 실리콘뱅크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